자, 1월 16일이죠. NBA 11경기 있고 11경기 중에 좀 가볼 만한 경기들 위주로 코멘트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또 오후도 잘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가 벌써 오후 3연승이죠. 5연승 찍고 부러지고 3연승 다시 연승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번 달에 좀 오후가 상당히 성과가 좋은 느낌이네요. 자, 필라델피아랑 닉스 경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이 경기는 좀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닉스 이전 경기에 디트랑 했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닉스가 그때 뭐라 했냐면 백투백에서의 그 득점 지표, 수비 지표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뭐겠습니까, 형들? 오버 성향을 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는 백투백은 아닙니다. 백투백은 아닌데 4일 3경기거든요. 4일 3경기에서도 오버의 성향이 좀 짙어요. 오버의 성향이 좀 짙은 닉스다 보니까 일단 이걸로 첫 번째로 다득점을 볼만하고요.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가 사실 최근에 득점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올랜도랑 붙었을 때도 그렇고 최근 경기들도 그렇고 110점 넘기기가 좀 약간 빠듯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닉스가 뒷문을 열어놓고 경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필라델피아가 점수를 차곡차곡 쌓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닉스 승 마인도 보긴 봅니다만은 닉스 승에 대한 메리트도 존재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스턴 경기 봅시다. 흔히 이제 다들 말씀하시지만 아니 그 보스턴이 좀 마인을 못하는 팀인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 보스턴이 좀 마인을 못하는 팀인 것 같다. 근데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일단 원정 보스턴이 사실 이번 시즌은 저번 시즌과 좀 다르게 원정에서의 지표가 좀 더 좋거든. 특히 이제 공격적인 지표.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는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있겠죠. 테이텀이 원정에서의 활약이 좀 더 높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격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경기 라인업을 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키클리 빠지는 거 빼고 어, 풀 라인업이긴 해요. 풀 라인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토론토가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자리에 토론토가 빠지면은 사실 이 토론토가 흔히 뭐 골밑에서 이제 야코퍼들의 기준으로 한 골밑 공격과 혹은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그것도 이제 키클리를 기반으로 한 거죠. 근데 사실 트랜지션적인 부분에서 키클리가 없으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키클리 빼고 풀라인업이다 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도 키클리가 있어야 되는 팀이다. 팀의 색채가 좀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게 지금의 토론토 색채는 언제 결정됐었냐면 그 닉스랑 토론토 이제 그 뭐야 트레이드 때예요. 트레이드 때고 이때 이제 퀴클리랑 그 다음에 아누노비 그 다음에 RJ 베럿 뭐 이렇게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부터 색채가 이미 정해졌었어. 그때 다득점의 팀이 됐었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이 됐고 사실 그 색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키클리 없는 토론토가 보스턴 백코트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트랜지션 속도는 그렇게 좋지도 않을 것이며 이제 KP가 있는 골밑에서도 야쿠퍼들이 그렇게 우위를 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스턴이 압도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경기가 퀵클리가 있었으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퀵클리 없는 토론토는 그나마 이제 뭐 야투리 터지고 트랜지션에 대한 공격이 성공해서 이 큰 기준점에서는 비벼볼만 하다라는 게 좀 논리적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퀵클리가 없으면은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닥
토론토가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보스턴 승 마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키랑 뉴올리언스 경기는 좀 패스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카고랑 애틀 경기 진행을 해볼 텐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길게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애틀란타 지금 최근 경기도 아니야. 계속 3점 난사하고 있고 시카고도 매한가지로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기준점이 지금 해외 기준으로 배트맨은 정확히 몇이죠? 해외에서 243.5 주고 있거든요. 배트맨이 조금 더 높네. 배트맨이 이제 244.5 주고 있고 해외가 이제 243.5 주고 있는데 저는 이 기준점도 그렇게 쫄리지 않고 애초에 애틀란타는 그냥 3점 남사고 그다음에 시카고도 매한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기준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굳이 하나 좀 따져봐야 된다면은 이제 트레이 형이 출전을 하냐 못하냐 좀 이걸 보긴 봐야겠어요. 근데 GTD 라인업에서 빠진 걸로 알아서 일단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득점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경기예요. 자, 세난이랑 멤피스 경기는 좀 패스를 하고 싶고 그냥 좀 짧게 이야기하면 샌안토니오가 이 경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멤피스가 약한 포인트가 뭐냐면 백코트가 약하지 않습니다. 자모란트 그다음 데스몬드 베인의 백코트는 절대 안 약해요. 그리고 이제 5번에 있는 잭 이디도 이제 신인인 거 감안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 근데 결국 멤피스는 3번, 4번에 대한 수비가 너무 약해요. 근데 수비가 너무 약한데 이걸 샌안토니오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매치업이냐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제 데빈 바셀이랑 반스가 나올 텐데 3, 4번에 샌안토니오 기준으로. 근데 또 여기에 대한 공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매치업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매치업에서 둘 다 약간 비슷해. 5번과 이제 백코트가 해줘야 되는 그런 팀의 매치업이라서 멤피스의 약점을 그렇게 이제 잘 활용할 만한 그런 매치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본다면 멤피스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배팅 안 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 자, 덴버랑 휴스턴 해봅시다. 며칠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덴버가 일정이 빠듯한 그 구간에서의 지표가 좀 좋습니다. 4일 3경기 백투백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전승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반대를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경기 내적인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그건 있어요. 휴스턴이 덴버 상대로 좀 괜찮은 전적을 가지고 있다. 그 포인트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휴스턴이 압도할 만한 매치업이 없습니다. 매치업이 별로 없고 이제 물론 딜런 브룩스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조금 지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멘 탐스까지 비롯한다면은 특히 이제 휴스턴이 사실 좀 3, 4, 5번에 대한 수비가 괜찮죠. 이제 앞선 수비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사실 수비가 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멘 탐슨이 괜찮은 선수거든.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자말 모레이도 이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시즌 초에 비해서는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키치 없는 구간에서의 러셀 웨스트브룩을 중심으로 한 코트 마진을 조금 채우는 것도 지난 시즌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벤치와 주전의 차이가 워낙 컸던 덴버인데 이번 시즌은 조금씩 이제 격차로 줄어들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주전 라인업의 퀄리티로 한다면은 여전히 덴버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흔히 말해서 이 지표에서 4일 3경기 백투백 지표에서 전승을 하고 있는 것도 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정과 별개로 덴버가 좋아 보이는 매치업처럼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덴버 역배, 그 다음에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준점이 1.5라서 뭐 1.5여도 프렌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자, 유타랑 샬럿 경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샬럿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초에도 말했지만서도 풀라인업일 경우에 꽤나 이제 메리트 있는 팀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사실 최근에서도 브랜든 밀러랑 라멜로 볼이 이제 정상 컨디션이 된 이후로 꽤나 이제 경기를 비비는 모습도 상대에 따라서 은근 보여주고 있는 샬럿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피닉스랑도 큰 격차로 지지 않았고 1차전 기준, 2차전 기준, 그다음 뭐 디트랑 비비고 뭐 오클이랑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근데 대부분 이제 좀 탱킹을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는 대부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좀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경기가 왜 샬롯이 1.3배당이나 받았을까? 1.3배당 밖에 안 받았을까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죠. 그러니까 저는 샬롯이 첫 번째로 그게 문제예요. 뭐 라멜로 볼이나 브랜든 밀러나 볼륨은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은 있는 선수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둘 다 효율적인 측면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볼륨이 높은 것과 볼륨이 높은데 효율이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야.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샬 레인지도 뭐 그렇게 높게 볼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진짜 효율 없고 득점 볼륨만 높은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유타가 전력적으로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죠. 이제 마카넨이 빠지고 나서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좀 라인업을 끝까지 좀 보고 싶긴 한데 키온테 조지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앞선에 대한 수비도 유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뭐 브랜든 밀러나 라멜로 볼을 제외하면은 뭐 마크 윌리엄스가 좀 골밑에서의 주도권을 얼마나 가져갈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유타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리그 내에서 이 센터에 대한 지표가 좀 많이 안 좋거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해결한다면은 유타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일단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프렌 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봅시다. LA 경기들은 좀 패스할게요. 내가 LA 경기를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없어서. 자, 미네소타랑 골스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네소타가 저번 경기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굉장히 이제 에너지 레벨이 좀 올라왔습니다. 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팀적인 단위에서 동선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모습도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시즌 초반에 미네소타를 저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랜들이 영입되면서 랜들은 되게 이제 코트 보명성이 되게 좁은 선수예요. 좁은 선수인데 거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동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타 다른 부분들이 점점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 들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골스를 보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게 골스가 진짜 이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냥 진짜 3점 많이 들어가면 이기는 팀이라 이게 너무 배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배팅하고 싶지가 않고, 두 번째로 사실 에드워즈의 아이솔레이션을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선수도 없겠죠.
그다음에 뭐 줄리어스 랜들은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고베어도 막기 힘들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매치업을 따져봤을 때 커리가 40득 이상하지 않는 한, 커리가 40득 이상하지 않는 한 미네소타가 지기에는 좀 힘든 경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미네소타 쪽으로 보긴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NBA에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스몰 마켓이랑 빅 마켓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강팀 스몰 마켓, 약팀 빅 마켓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쪽으로 많이 나와요. 약팀 빅 마켓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도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조금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결론만 말하면은 미네소타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배팅은 안 할 거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빅마켓 스몰마켓 관련해서는 뭐 또 나중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은 한번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콜도 느바는 심판 콜이 좀 많이 중요한 스포츠다 보니까 좀 빅마켓 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는 빅마켓은 아니죠. 골스는 빅마켓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다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천픽이랑 오픈하고 방송 마무리합시다.